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Semantics Aware But for Language Understanding 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 트리플 AI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미나 녹화 영상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논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해하시면 좋을 사전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뒤에 시멘틱스 어웨어 버트, 줄여서 샘버트라고 부릅니다. 샘버트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실험 결과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전 지식, 알아야 될 사전 지식입니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의 단계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버트, 그 다음에 시멘틱 롤 라벨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흔히들 자연어 처리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렉시컬 어널리시스, 신텍스 어널리시스, 시멘틱 어널리시스, 프라그마틱 어널리시스, 우리말로 어휘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활용 분석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하나의 단어마다 각 어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요것은 센텐스라고 하겠습니다. 센텐스 또는 텍스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요것은 센텐스 또는 텍스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고, 프라그매틱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연어 처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펜던시 파싱 같은 태스크는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시멘틱 롤 라벨링, QA 이런 것들은 시멘틱 어널리시스에 속할 겁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서는요. 그런데 모델링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버트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토큰 단위로 학습을 진행을 하죠. 구조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는 살짝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어 처리가 어디 정도까지 와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본 논문에서 타겟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모델이 버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버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양방향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적 함수를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트라는 모델의 목적은 비지도 학습, 그러니까 대형 언어 코퍼스, 라벨이 없는 대형 언어 코퍼스에 대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랭귀지 모델을 구축을 한 다음에 라벨이 있는 하위 NLP 태스크에 적용하는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하위 NLP 태스크, 라벨이 있는 하위 NLP 태스크에 적용하는 준지도 학습의 언어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버트라는 것은 이 목적 함수를 변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로 변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두 번째가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입니다.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저는 MS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딥러닝을 공부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인풋에다가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붙인 걸 넣은 다음에 임의로 어느 부분을 가립니다. 마스크 1, 마스크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스크 1에 위치한 단어는 MS다. 마스크 2에 위치한 단어는 스터디다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일 것이고요.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은 지금 이게 사실은 두 문장이죠. 센텐스 1이 A가 I am MS, 나는 MS라는 사람입니다. 이고 센텐스 B가 나는 딥러닝을 공부합니다. 일 때 두 문장이 이어져 있는지 이어져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목적 함수를 변형한 것이 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트는 특수한 인풋을 사용하는데요. 이 버트의 인풋은 토큰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임베딩을 도출하기 위해서 원본 문장에다가 문장의 시작을 의미하는 CLS라는 토큰과 문장의 구분 및 종류를 의미하는 SEP라는 토큰을 포함해서 인풋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이 IMMS, I study deep learning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문장의 시작에 CLS를 넣고 문장의 구분에 이렇게 그리고 종료에 둘 다 SEP 토큰을 삽입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이제 컴마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편의상 생략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풋을 만든 다음에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셔널 임베딩을 각각 수행을 해서 3개를 더해서 인풋 임베딩을 만들 거예요. 우선적으로 토큰 임베딩을 보시겠습니다. 요 MS라는 토큰을 기준으로 보실게요. 요 전체 사용되는 보캡에 대해서 원하딩 코딩으로 보캡을 표시를 한 다음에 특정한 임베딩 디멘전을 만듭니다. 임베딩 레이어를 만듭니다. 요 임베딩 레이어를 이제 학습 가능하도록 만든 다음에 요 원하딩 코딩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요 임베딩 디멘전의 요 부분만을 갖고 온 게 되니까 MS라는 토큰의 토큰 임베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 보캡에 대해서 임베딩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임베딩은 요 문장의 타입에 대한 임베딩입니다. 지금 SEP 토큰을 기준으로 MS라는 토큰은 앞쪽에 있죠. 그러면은 센텐스 A에다가 1이라는 형식으로 원하딩 코딩을 수행을 한 다음에 요거는 전체 센텐스 A랑 센텐스 B에 대한 임베딩 레이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역시 이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MS라는 토큰에 대한 세그먼트 임베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포지셔널 임베딩은 MS라는 토큰은 지금 순서를 세볼게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토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맥스랭스 중에 3번째에다가 1로 하는 형식으로 원하딩 코딩을 만든 다음에 요거는 전체 맥스랭스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임베딩 레이어를 만든 겁니다. 역시 곱해주게 되면은 요 부분에 가져온 게 되니까 MS라는 토큰에 대한 포지셔널 임베딩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토큰 임베딩과 세그먼트 임베딩과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서 전체 인풋 임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요 세 개를 더한 거를 여기에 넣는 형식으로 임베딩 레이어를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풋을 만든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에다가 이제 양방향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적 함수를 변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한번 보실 겁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중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중심으로 보실 거고요. 뭐 애드나 놈, 피드포워드 요거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인풋 임베딩을 받아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쿼리 매트릭스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요거를 보시면 멀티헤드라고 적혀 있죠. 헤드의 수만큼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 헤드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만든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고요. 쿼리랑 키의 매트릭스 곱을 한 다음에 요거를 특정 스케일로 나누어 줍니다. 그 다음 마스크는 옵셔널이고요.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요거를 거친 거를 어텐션을 공부하셨다면 알겠지만 어텐션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요 어텐션 스코어를 밸류에다가 다시 매트릭스 단위로 곱한 것을 요 헤드의 아웃풋으로 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진 않았는데 요 아웃풋은 요 인풋 하나 벡터의 크기랑 동일합니다. 요거를 여러 헤드에 대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요것을 다시 컨캣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캣을 한 다음에 사실 가중치 벡터를 곱해줘야 되긴 한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한 거를 원본에다가 다시 더해주고 애드를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치고 다시 요거를 잠깐 빼놓고 피드포워드를 거친 다음에 다시 더해주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한 게 버트의 인코딩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지금 이제 버트 인코더를 통과하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풋의 일부를 마스크 처리를 한 다음에 요 마스크된 토큰이 뭔지를 맞추는 겁니다.
fully connected layer 플러스 젤루라는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normalization 및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요 토큰에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next sentence prediction은 요 SAP 토큰을 기준으로 원본 문장을 붙이기도 하고요. 랜덤하게 다른 문장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버트 인코더를 타고 와서 CLS 토큰만 따로 뽑아다가 CLS 토큰에다가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및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쳐서 이게 이어진 문장입니까? 아니면은 is not next입니까? 를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next sentence prediction이 되겠습니다. 버트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셨고요. 그러면은 버트가 과연 시멘틱스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MS라는 사람이 서버를 부쉈습니다. 뭐 일부러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S라는 사람이 서버가 MS라는 사람한테 부서졌다, 파괴됐다 라는 게 사실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버트는 토큰 단위로 학습을 진행을 했죠. 아까 구조를 살펴봤을 때. 그러면 과연 토큰 단위의 학습으로 이 두 문장이 실은 같은 문장이다, 의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다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은 샘버트라는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버트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트가 시멘틱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요.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멘틱 롤 라벨이라는 걸 붙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아규먼트 제로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고요. 요거는 행위입니다. 요거는 행위의 대상. 요거는 능동, 수동이 바뀌더라도 그대로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MS인 건 변함이 없고요. 행위의 대상이 서버인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행위도 그대로고요. 요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서 버트에다가 학습을 진행을 해보자 라는 것이 샘버트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멘틱 롤 라벨링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문장에서 서술어, predicate라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술어에 대한 논항, 아규먼트라고 부릅니다. 각 논항의 의미 격하를 결정하는 것이 시멘틱 롤 라벨링 태스크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럭셔리한 자동차 회사가 작년에 1024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팔았다 하면은 행위의 주체는 자동차 회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위는 팔았다 합니다. 행위의 대상은 자동차고요. 1214대의 자동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점, 요거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라벨을 붙이는 태스크가 시멘틱 롤 라벨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멘틱 롤 라벨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BIO 태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IO 태깅은 begin, inside, outside의 약자로 토큰 레벨의 태그를 통해서 각 아규먼트 또는 프레디케이트의 시작과 끝을 표기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55년도에 태어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1976년도에 창업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를 토크나이징을 한 다음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그냥 대놓고 표시를 했는데 사실 두 가지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1955년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그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설립했다라는 두 가지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두 개를 넘어서. 요거에 대해서 요 본이라는 토큰은 벌브의 비기닝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점을 나타낸다. 그것도 비기닝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시점을 나타내는데 비기닝이고 그 다음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인사이드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는 아무런 정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역시 아규먼트 제로인데 그 중에서 비기닝 인사이드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는 요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에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웃사이드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도 같은 방식으로 태깅을 하면은 이렇게 태그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시멘틱 롤 라벨을 하기 위한 라벨도 결정이 돼야겠죠.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프로포지션 뱅크 스타일이라는 거를 씁니다. 2014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아규먼트 제로가 행위 주체, 아규먼트 1이 객체, 그 다음에 레퍼런스라는 거는 부연 설명입니다. 아규먼트 제로에 대한 부연 설명, 뭐 등등등이 있고, 여기도 등등등이 있고, 벌브는 프레디케이트, 서술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은 뭐 이런 방향이나 위치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추가적인 라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시멘틱 롤 라벨링을 왜 하느냐?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에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크리스티나가 스콧을 야구방망이로 때렸는데 어저께 때렸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요거를 어떻게 바꾸던 간에 요 라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멘틱 롤 라벨링까지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지식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샘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샘버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멘틱 인베딩을 만들어내고 컨텍스추얼 인베딩을 만들어낸 다음에 시멘틱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보실게요.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컨텍스트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곳이고요. 오른쪽이 시멘틱 인베딩을 만들어낸 다음에 요 상단부에서 인티그레이션을 수행할 겁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시멘틱 인베딩을 만들어내는 부분 중에 요 아랫부분을 보실게요. 아까 보셨던 태깅하고 조금 유사한 것 같네요. 조금 크게 보시면은 시멘틱 롤 라벨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인풋 센텐스가 주어지면은 워드 단위로 토크나이징을 수행합니다. 단어 단위로. 그러면 요런 토큰들이 생성이 되고 요거를 미리 학습된 시멘틱 롤 라벨러, 논문에서는 뭐 ILS 팀 기반의 라벨러를 쓰기도 했고 뭐 최근에는 엘모 기반으로 바꿨다고 하기도 합니다. 요 라벨러를 사용을 하는데 요 라벨러가 막 크게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것을 뒤에 또 실험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일단 여기서는 이미 학습된 시멘틱 롤 라벨러를 이용해서 태깅을 할 건데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파라미터 고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M개의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에 대해서 요 시멘틱 롤 라벨을 각각 태깅을 할 겁니다. 요 M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의 최대 구조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시멘틱 롤 라벨링을 수행을 한 다음에 요 라벨 정보를 버튼은 인베딩 단위로 학습을 진행했죠. 라벨 정보를 인베딩 단위로 변환을 해줄 겁니다. 변환하는 방식은 이제 넘버 오브 라벨즈에 대해서 아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트에 인풋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원하딩 코딩을 수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인베딩을 만든 다음에 룩업을 해올 겁니다. 그러면은 리콘스트럭팅이라는 토큰을 지금 예시로 잡았죠. 여기에 대한 시멘틱 인베딩, 첫 번째 시멘틱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멘틱 롤 라벨러에 대해서도 인베딩을 가져올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든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에 대해서 인베딩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지금까지가 여기 이제 아랫부분을 보신 거고요. 이제 윗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버튼은 기본적으로 한 토큰에 하나 인베딩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인베딩이 존재하죠. 요거는 지금 버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걸 수행하는데 이 퍼스펙티브는 문장을 바라보는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럼 요거를 통합을 할 건데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뭐 직전에 설명을 드렸죠. 요 여러 가지 인베딩을 통합을 한 인베딩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첫 번째 롤 라벨링에 대한 시멘틱 인베딩을 만들어낸 것까지 아까 보셨고요. 이것을 by GRU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하나 뽑을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 시멘틱 롤 라벨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롤 라벨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뽑아냅니다.
다시 임베딩을 만들고 바이 LSTM 레이어를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를 뽑아내는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두 히든 스테이트를 컨캣을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해서 인티그레이티드 임베딩을 얻을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아웃풋 레이어의 디멘전이 D 디멘전으로 쓰일 겁니다. 이 D라는 숫자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가 M이었고 이 임베딩의 디멘전이 현재 D입니다.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D 차원의 임베딩인데 인풋 센텐스가 워드 단위에 대한 D 차원의 여러 가지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의 퍼스펙티브를 고려한 임베딩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 네. 지금 요까지 보셨어요. 그러니까 시멘틱 임베딩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왼쪽은 컨텍스추얼한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도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버튼을 그냥 통과한 임베딩을 뽑는 건데 문제는 버튼은 워드피스 토크나이징을 합니다. 아까는 워드 단위의 토큰이었죠. 시멘틱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단어가 다릅니다. 아까 요거는 리콘스트럭팅 하나였는데 요거는 지금 서브워드 단위로 임베딩을 뽑아서 토크나이징을 해서 임베딩을 뽑고 버트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당연히 요것도 서브워드 단위의 버트 인코딩을 얻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는 워드 단위였고 지금은 서브워드 단위이기 때문에 크기가 안 맞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를 다시 워드 단위로 합쳐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워드 단위의 컨텍스추얼한 임베딩을 뽑을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1D 컨볼루전을 이용해서 수행을 할 겁니다. 리컨스트럭팅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서브워드들로 쪼개졌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각각 서브워드에 대한 임베딩들을 저희가 지금 버트를 통과한 거를 갖고 있겠죠. 요거를 하나하나 모은 다음에 옆에 패딩을 추가해 줍니다. 패딩을 추가하고 필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1D 컨볼루전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필터가 컨볼루전 연산이니까 이동해 가면서 어떠한 벡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벡터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맥스 풀링, 제일 큰 값 하나만 가져오겠다는 의미입니다. 맥스 풀링을 이용해서 요 리콘스트럭팅이라는 워드 토큰의 첫 번째 디멘전의 값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첫 번째 필터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필터로 두 번째 차원을 채우고 D 번째 필터까지 써서 D 차원의 임베딩을 만들 겁니다. 아까 이제 시멘틱 임베딩이 D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D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요 필터 개수를 D만큼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 필터의 개수랑 아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아웃풋 레이어는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워드 단위의 컨텍스추얼한 임베딩을 얻은 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큰이 이렇게 서브워드로 쪼개지지 않고 단일 토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건 어떻게 하느냐? 빈 크기만큼 추가적으로 패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D 컨볼루전을 수행해서 D개의 필터를 써서 D 차원의 워드 단위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씁니다. 요거를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텍스추얼한 임베딩을 저희가 뽑았고 시멘틱한 임베딩을 뽑았으니 그 정보를 통합해서 버트의 파인 튜닝에 사용을 할 겁니다. 통합하는 방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제 사실 말씀드린 게 단데 워드 단위의 컨텍스추얼한 임베딩을 저희가 이제 구했고 워드 단위의 시멘틱 임베딩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히 컨캣을 해요. 컨캣을 해준 다음에 요거를 파인 튜닝에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까지가 샘버트 모델의 구조였고요.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겁니다. 실험은 글루 데이터셋 스쿼드 2.0 SNLI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은 아니고 추가적인 뭐 다른 실험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글루 데이터셋 이제 랭귀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태스크로 구성된 대표적인 데이터셋이죠. 요 글루 데이터셋에서 이 논문이 지금 제출된 것이 2019년 4월이었는데 mtDNN이 당시에 소타였습니다. 근데 샘버트 라지가 새로운 소타를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카이브의 논문이 개정이 됐는데 그해 9월에 리더보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알버트, 로버타, 엑셀렛, 뭐 유명한 랭귀지 모델들이죠. 이런 것들이 큰 차이로 샘버트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요 샘버트라는 모델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게 비교 대상이 이 친구들이 아니라 지금 샘버트라는 모델은 사실은 버트의 구조를 조금 더 변형하지 않았습니다. 버트 그대로 쓰되 이제 워드 단위로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합쳐주는 거랑 추가적으로 시멘틱 임베딩을 만들어서 외부 정보를 넣는 정도밖에는 구조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버트가 되어야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베이스는 베이스끼리, 라지는 라지끼리 비교를 했을 때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했어요. 사실 이 방법 알버트나 로버타에도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끼리 비교했을 때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면 요 샘버트라는 방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스쿼드 2.0에 대해서 역시나 비교 대상은 요거 두 개입니다. 수행을 했을 때 지금 버트 라지에 대해서 샘버트 라지가 큰 폭으로 이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한 거는 요 샘버트 라지가 기록한 F1 스코어는 논문이 출간된 단일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NLI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에 대한 데이터셋인데 여기 소타는 기존의 mtDNN이었습니다. 근데 샘버트가 이거는 홀 워드 마스킹인데 제가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샘버트가 요 mtDNN을 비트를 했다 라고 저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점이 파라메터인데요. mtDNN은 사실상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이죠. 뭐 샘버트도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파라메터가 지금 9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샘버트는 실제로 성능도 이겼는데 파라메터는 9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샘버트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블리에이션 스터디인데요. 요거는 지금 어떤 실험을 해놓은 거냐면은 버트 라지랑 버트 라지에 시멘틱 롤 라벨링 정보만 붙인 거랑 이제 아까 원디 컨버루전을 통한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포함한 샘버트랑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버트 라지에다가 시멘틱 롤 라벨링만 붙인 것보다 원디 컨버루전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높죠. 그래서 원디 컨버루전이 성능 향상에 유의했다. 워드 단위로 이제 토큰을 합치는 것이 서버 워드 단위가 아니라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루어낸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는데 요거 여전히 서브 워드 단위죠. 요거는 여전히 워드 단위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요 서브 워드 단위의 토큰이 아까 리콘스트럭션이라는 리콘스트럭션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서브 워드가 3개가 있었죠. 요거를 그냥 평균을 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보다 원디 컨버루전 수행했을 때 훨씬 더 성능이 높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인데요. 아까 기억해달라고 요청드렸던 숫자가 하나 남은 게 m입니다. 요게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예요. 기억이 안 나실까봐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스티븐 잡스가 본인 이제 1955년에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고 애플을 설립했다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가 하나가 있었죠. 요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구조를 몇 개나 볼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m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일 때 성능이 가장 높아요. 많이 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프레디케이트 아규먼트 숫자가 있다라고 어블리데이션 스터디에서 저자들이 주장을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시멘틱 롤 라벨러에 대해서 스프릿 트레인딩 시멘틱 롤 라벨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시멘틱 롤 라벨링, 그러니까 버트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센버트가 시멘틱 롤 라벨러의 성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한 겁니다. 터닝 라벨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시멘틱 롤 라벨러를 거쳐서 나온 라벨을 랜덤하게 몇 %만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라벨을 망가뜨린 거죠. 그때 40%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중에 40%를 랜덤하게 바꿨으면 이거는 크게 망가뜨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쿼드 2.0 기준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롤 라벨러의 성능에 대해서도 상당히 센 버튼은 강건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요거는 물론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시멘틱 롤 라벨러를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강건하다라는 주장을 저자들이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실험에 대해서도 보셨고,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논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파트인데요. 그러면 과연 센버트는 이제 시멘틱스를 이해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시멘틱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롤 라벨링을 하게 되면 강건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센버트는 요 정도 다른 거는 롤 라벨러의 정보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물론 실험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은 심버트는 저렇게 이제 문장의 구조가 바뀐 건 이해하는데 요런 거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How are you랑 How old are you라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 What is your age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게요. 사람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요거랑 요거 의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시퀀스의 구조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의미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단순히 롤 라벨링만 했을 때 파악이 가능하냐 하면은 실제 롤 라벨을 해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센버트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롤 라벨 정보만 가지고 얘네 두 개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거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델링 관점에서 거창하게 시멘틱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완벽하게 시멘틱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 볼게요. 지금 뭐 여기나 이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랭귀지 모델링에서 시멘틱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